두 여자의 위대한 일생. 2주 동안 휴가를 마친 동주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어린 왕자의 여우처럼 동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을 다 가진 양 행복했는데 내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게 힘들었는지 동주가 가자 여름의 끝자락에 심한 감기 몸살에 시달려야 했다. 평소 같으면 전화해서 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네가 오기 전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웠는지 얘기하며 울먹였을 텐데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몇 통으로 후유증이 끝났다. 심지어 조금 귀찮기도 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점점 딸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줄고 있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인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다. 동주가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두말하지 않고 헤어지라고 했다. 현모양처는 나에게 끝내도 될 것 같았다. 현모양처로 살기에 동주는 재능이 너무 많다. 이혼 시기가 비슷했는데 그 때문인지 서로 의지가 많이 됐다. 말하지 않아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동주의 이혼 소식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악플이 달릴 게 뻔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을 의식하면서 내 불행을 외면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고통이 딸에게는 반복되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도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까로 변한 거다. 그리고 동주와 나는 우리가 됐다. 동주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에게 해줬다고 했다. 가끔은 이런 말도 한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느라 애썼는데 그것이 맞는 방법이었는지 확신할 수도 없어도 자신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동주는 또래에 비해 일찍 어른됐다. 유학을 가면서부터 빨래, 청소, 공부, 인간관계 등 모든 걸 혼자 했기 때문이다. 슬프거나 가슴 아픈 일에 동주는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지나가는 편이었다. 어쩜 그리도 쿨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지난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길게 슬퍼하느냐고 답한다. 유학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같은 이유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뒷바라지를 하지 않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나? 계속 떨어져 살다가 잠깐 같이 지냈던 게 이혼 직후였다. 동주는 그때의 나를 아기 같다고 표현하곤 한다.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도 심지어 선생님의 미움을 받았어도 혼자 삭히며 단단하게 자신을 다져온 딸 앞에 아기가 돼서 나타난 엄마라니 부끄러워 자꾸 안으로 숨으려는 내게 동주는 엄마는 그동안 너무 작은 세계에만 머물렀으니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자고 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면서. 동주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은 여자로서의 내 인생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당시에는 자신도 어렸기 때문에 말로 꺼내지 못했다고 말이다. 아빠는 독재 체제라 반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은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된 때는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를 듣고 난 후였다. 강의를 들으며 내내 엄마가 떠올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단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 엄마의 삶이 엄마가 원하는 거라며 어쩌나 엄마가 정한 울타리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그걸 건드리 권리는 자신에게 없는 건 아닌가 망설였단다. 한참 부둥켜 안고 울다가도 동주는 엄마도 쉬운 성격은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다. 남의 탓을 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성격이 나를 감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자산이 됐으니 이제와 굳이 고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동주와 유학을 가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을까? 다행이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은 모든 시간이 며칠 동안 감기를 앓고 나니 가을이 와 있었다. 옅은 두통 증세가 남아있지만 이 새벽에 배가 고픈 걸 보니 감기도 지나가는 모양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노트 사이에 옅은 핑크색 편지 봉투가 삐죽히 나와있는 게 보인다. 내가 저런 컬러를 골랐을 리 없다. 컵을 내려놓고 허리를 고추 세운 다음
조심스럽게 당겼다. 동주라고 적혀 있었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볼 수 없을 거란 서운함과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의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보지 못했던 휴가의 마지막 날, 동주가 편지를 써서 두고 간 모양이다.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속으로 삼키며 혼잣말을 했다. 편지지 촌스러운 거 하고는 역시 넌 나한테 안 돼. 엄마, 이제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도 못 사고 은행 갈 때도 누군가를 같이 가야 했던 엄마가 아니네. 이번에 와서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이젠 진짜 혼자 살아도 되겠어. 옛날 기억나?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었다고 전화해서 얼마나 울어댔는지. 아빠가 일 다 접고 데리러 갔었잖아. 누가 보면 엄청난 교통사고라도 난 줄 알았을걸. 난 그때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 길을 모르면 물어보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후진해서 원래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엄마는 눈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울기만 하니까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했었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엄마 스스로를 위해 좋은 발전이니까 앞으로는 더 씩씩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늘 엄마가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게 미안했어. 우리 때문인 것 같았거든. 덥다고 옷을 벗었다가도 내가 춥다면 엄마도 춥다고 하면서 옷을 다시 입고,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도 내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었어. 유독 동천이와 내게만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우리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란 걸 알게 됐어. 외롭지 않기 위해 엄마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란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우리가 많은 걸 함께 하고 싶어 했었잖아.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면 엄마도 같이 음악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림을 배우면 미술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물론 유난했지. 피아노를 배울 때는 클래식 마스터가 된 것처럼 음악을 찾아 듣고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덕질을 하듯이 공부했잖아. 그림 그리는 것도 벅찬데 엄마는 옆에서 그림 감상평을 들어놓고 미술 사조에 대해 읊어주면서 비엔날레에 꼭 가야 한다고 팸플릿을 가져와 보여주곤 했어. 그랬던 엄마였는데 내가 로스쿨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같이 놀자고 했던 것도 기억하지? 나는 마음이 급한데 공부하는 내 옆에서 성악 레슨 때 배운 노래라며 마이크 듣고 어찌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던지. 동천이 SAT 준비할 때 인테리어 공사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웃겨.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했더니 오피스텔을 얻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예고 입시 때 숨죽여 기도하던 엄마보다 로스쿨 준비할 때 옆에서 노래 부르던 엄마가 더 좋았어.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 엄마가 그랬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건 다 엄마 덕이라고. 예전처럼 기도만 열심히 했으면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내가 폭발했을 거라면서. 그렇게 뻔뻔하면서 이렇게 농담하듯 축하해 줄 수 있는 엄마의 변화가 나는 너무 좋아. 엄마가 이해하기 되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부터일 거야. 엄마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생각이 자라지 못한 채 나이 들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 이상하게 그 짠한 감정이 보호본으로 변하더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딸인데도 나는 엄마로도 엄마를 보호할 거야. 나는 앞으로도 엄마를 보호할 거야. 엄마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든 말든 엄마를 돌볼 거야. 엄마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고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예전에는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서툴러 엄마의 인생의 커리어를 쌓을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 보니 사회생활 스킬이 많이 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 엄마가 하는 일을 돕거나 함께 일을 하자는 사람도 많아져서 뿌듯하고, 예전에는 엄마가 하고 싶고 누군가가 엄마와 함께 일하고 싶어도 아빠의 존재가 너무 커서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잖아. 앞으로는 엄마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커리어를 이어가길 바래. 엄마 안에 재능이 드러나면 지금보다 훨씬 위욕적이고 충만해질 거야. 엄마의 인생이 더 반짝반짝 빛나길 기도할게. 동주가.